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모두가 쉽지 않은 시기죠. 특히 경기에 취약한 중소제조업체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서 체질을 바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제인사이드, 오늘은 중소기업 지원책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창룡 사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부르잖아요. 네. 부실채권 정리기관으로 시작해서 국유자산관리 공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취약계층 비탄감까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네. 최근 발표된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짐이 하나 더 넣으셨더라고요. 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할이 더 강화됐잖아요.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정부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기 하방 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을 둔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을 이달 초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일환으로 정부는 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 지원을 강화하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기업구조 시장에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캠코의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네.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잠시 네네. 후에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정리해보면 이제 특히 중소기업 지원하는 역할이 더 커진 것 같은데요. 네네. 왜 중소기업 지원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거죠? 네,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고, 네.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중소 중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부도 기업 구조 정책 강화 방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렇죠. 중소 중견 기업은 아직까지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네. 적기에 구조조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이래서 캠코가 이제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 네. 상시적 그리고 종합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캠코에서 기업 구조 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자산 매입 임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회생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같은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네네.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어떤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고 중소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유동성, 그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게 캠코에서 2015년부터 이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핵심적인 영업 기반인 공장이나 사옥을 캠코가 매입을 해서 네. 그 매입 대금을 가지고 기업은 대출을 상환하고 네. 캠코 입장에서는 매입한 공장이나 사옥을 기업에다 재임대해주는 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중장기 재무 구조 개선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경영 정상화를 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소기업들이 아주 매우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동산 같은 이제 고정된 자산들을 유동화할 수 있게 좀 해줘서 네. 자금도 지원하고 네. 이렇게 기업들이 좀 돈이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네. 보면은 지난 2015년부터 저희가 31개 기업에 대해서 총 3,992억 원의 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받은 기업들이 약 3,100억 원 규모의 부채 상환을 했고, 네. 그 기업들이 이제 경영이 정상화됨으로써 한 3,100여 명 정도의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 캠코에서는
지원 대상 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네. 총 한 1,500억 원 규모로 그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그 계획하신 돈이 올해 다 진짜 쓰였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상황을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파산이나 회생 신청하는 기업들이 늘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지금 우리 중소기업 상황은 어떤가요? 예,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네. 최근에는 그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아주 증대가 되고 있고, 네. 대내적으로는 지금 그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그 법원에 파산하고 회생 신청한 그 통계를 보니까 네. 역대 최고치를 그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 법원 통계에 따르면은 작년에 전국 14개 법원에 네.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807곳이었는데 네. 이것은 2017년에 비해서 15%가 늘어난 수치고요. 네. 회생 절차를 신청한 기업은 2017년보다 12% 늘어난 980곳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매일 2곳이 파산 신청을 하고 네. 3곳이 회생을 신청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이 회생 신청한 기업의 경우에는 일단은 회생 신청을 했다는 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 새로운 자금 조달이 굉장히 힘들어요. 기존 네네.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아까 회생기업 대상 신규 자금 지원, 그 DIP 금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이것도 이제 캠코에서 앞으로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회생기업은 그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그런 낙인 효과. 그렇죠. 그리고 금융회사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또 추가적인 대출을 했을 때 또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손실 가능성 때문에. 네.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신규 자금 지원을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상적인 회생질 절차가 진행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물론 그 일부 그 PEF, 사모펀드라고 하는 PEF에서 회생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네. 이게 수익을 위주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두 자릿수 이상의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생기업의 어떤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캠코에서 이 회생기업 대상 신규 자금 지원을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예, 이런 경쟁력 있는 회생기업이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국적으로 27곳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 네. 저희가 온라인 종합 포털 사이트인 그 온기업이라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이트에 이제 회원으로 등록하신 후에 네.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온기업, 이제 네.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군요.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